안녕하세요. 오늘은 259쪽에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얘기할 차례죠. 예, 여기 드시고. 자, 정비사업은 절차가 있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자,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네 번째, 시행방법, 시행자가 정해지고, 다섯 번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하고, 여섯 번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보시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로 전개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10년 동안 그 도시에 필요한 정비사업을 파악해서 그 사업을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배웠고, 이 계획으로 파악된 곳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봅니다. 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정비구역을 지정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정받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정비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비 지정고시 되면은 사업을 이제 추진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생기고, 그리고 시행방법, 시행자가 정해지는데,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조합이 이 정비 지정고시 된 이후에 설립이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구체적 공사계획이라 했죠. 이걸 작성해서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계획이 확정이 됐다, 이 뜻이에요. 이런 절차로 전개되는데, 이게 기본 절차랬죠. 이거 걸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 절차로 구체적 공사계획 확정까지만 이 절차. 이래 끝나면 그 다음 절차가 또 전개돼야 돼요. 그렇게 아시고. 교재에 259쪽에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이게부터 할 차례죠. 뺐습니까? 네. 259쪽 아닙니까? 예? 262쪽이네. 예.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보면은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에 의하지 않는 이 개발행위, 이를 개발행위를 허용하게 되면은 첫째, 권리가 증가될 수도 있고, 사업에 장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보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에 의하지 않는 이런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제한하기 위해서 뭘 받아라 하느냐, 허가를 받아라 하는데,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 허가는. 그러면 이 어떤 예를 들어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이 4가구짜리인데 이거는 단독주택이죠. 이걸 정비사업에 에서는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단독주택은 아파트 받을 권리를 딱 하나밖에 안 줍니다. 단독주택이니까. 자, 그런데 이걸 다세대로 전환을 시켜버리면 공동주택이 돼버리죠. 그럼 아파트 받을 권리가 몇 개? 4개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네. 그 간단해요. 수도, 전기, 계량기 가구별로 별도로 달아요. 달고 구분 등기만 하면 됩니다. 구분 등기를 하락하니까 자기 하나, 자기 짝지 하나, 자기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주지. 반드시 구분 등기를 할 때는 세대를 다른 세대 명의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 명의 하나 다른 세대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했을 때 4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1990년대 재개발 사업할 때 이거 많이 했어요. 저도 이거 한두 건 했습니다. 재미를 봤지. 예. 이제 다가구 살 때는 그렇게 사니까 전환시켜 놔놓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금 내긴 오죠. 그냥 그대로 다 팔아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4개 받으면은 그때 당시 돈으로 1, 2억 원 쉽게 벌었어요. 예. 자, 이런 걸 내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한다.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어리란 사람은 자, 여기에 500평 토지를 자, 100평으로 5개로 분할합니다. 이것도 권리가 늘어버리죠. 네. 예. 또 병이라는 사람은 자, 여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달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는 병명의, 건물은 병다시 명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로 늘어버리죠. 이와 같은 행위를 정비구에서 많이 한다.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자, 제한하기 위해서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한테 전화하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선생님, 제가 정두에 주택을 하나 샀는데 자, 이걸 갖다가 좀 아파트 한 2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다. 90년대는 됐어요. 자,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지금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자, 우리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을 자, 못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정하기 전에 미리 제한해버려요, 지금은. 그래서 처음에 3년 제한에다가 플러스 1년 연장해서 최장 4년 동안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런 제도에 관한 거예요.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 원칙에 보시면은 정비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줄칩니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게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똑같은데 1번에 건축물 건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하게 되면은 권리가 증가가 주로 됩니다. 보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용도 변경도 들어가 있지요.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용도 변경 같은 게 하게 되면 권리가 증가되겠죠. 2번에 공작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업장이나 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3번에 토지 형질 변경이나 4번에 토석 채취는 사업장애가 됩니다. 5번에 토지 분할은
권리가 증가되겠죠. 6번에 물건 사놓는 행위 사업장이 됩니다. 7번에 중목의 벌채나 식재는 사업장이나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 밑에 이번에 허용사항이라 되어 있죠.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줄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박사는 1번 재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해도 돼요. 갈로 묶어봅니다. 2번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해도 됩니다. 3번에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개발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경미한 행위로서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설치 같은 것은 허가 없이 해도 돼요. 2번에 경작을 위한 토정질 변경도 그렇고 3번에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석 채취, 소랑 채취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위원회에서 남겨두기로 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 사놓는 행위도 허용이 되고 5번에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허용되는데 갈로 안에 줄칩니다. 경작재 임시식재는 안 되죠.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올 때는 위에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와 밑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있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3번에 시행자 의견 청취 4번에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준용은 버리시고 옆에 5번도 버리세요. 기득권 번호 5, 6을 달 이거 보시고 그 다음 7번, 8번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6번에 정비 예정구역 안에서 개발행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제한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비경제적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서 줄칩니다.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이런 곳은 아직 정비 지정하기 전이죠. 여기에 대하여 줄칩니다. 역시 3년 이내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거기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했으니까 최장 4년이죠. 4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다음 각 행위 제한할 수 있다 줄치고 1번 건축물 건축 공장 2번 토지 분할 그 두 가지는 권리 증가되는 행위죠.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미리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요 두 가지 행위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은 권리가 증가되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미리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고 행위 제한 지역 등 사전에 미리 고시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행위 제한 절차는 참고하시고 4번에 행위 허가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행위 제한된 지역에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줄칩니다. 시장군수에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왜? 해주면 권리가 늘어버리죠. 제가 이게 옛날에 90년대 이렇게 권리 증가시키는 행위를 최고로 심하게 하는 사람 한 번 봐준 적이 있습니다. 방 50개를 갖다가 세대구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을 했던 사람인데 방 50개 있죠. 그걸 세대구분 시킵니다. 참 독한 사람이죠. 그래가 분양권을 50개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구분해가 이주비도 방 50개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당 500만이 나왔어요. 이주비가. 기본 1세대 500에 그 다음에 사람 하나 추가해 150만원 추가됩니다. 그럼 방 하나 분리하니까 이주비만 벌써 방 하나 650 나와요. 50개 곱하기 650 하면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로 3억이 넘는 돈을 이주비로 받습니다. 그 아파트 수십 개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조합장하고 다 짜고 한 짓이에요. 그거는 안 짜고는 도저히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눠먹기식으로 했겠죠.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사업 어디 예정된 곳에 여기에 전체 세대수가 보니까 아파트가 한 2,000세대면 되겠다 했는데 막상 접수받아 보니까 3,000세대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위 말한 비용은 전부 다 고스란히 누구 목이 됩니까? 조합원들 목이 돼버려요. 예. 그럼 조합원들 돌아가 이익이 확 줄어버리겠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 더 받는 거야 좀 그렇는데 그건 너무 심했죠. 네, 너무 심했어요. 그때는 법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렇게 하시고 7번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자 모집 금지 보면은 줄칩니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부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게 왜 이러냐 이렇습니다. 자, 어느 재개발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자 소강도로도 있고 여기 재개발을 하는데 자, 이쪽이 이제 도심 쪽에 가까운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쪽은 땅값이 평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쯤 감정이 나옵니다. 이쪽은 도심과 멀지요. 뒤에 산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산 밑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평에 600 정도 나옵니다. 감정가가. 당연히 위치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벨란 사람인데 우리도 여기처럼 평당 1,000만 원 인정 안 해주면은 우리는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선동합니다. 자, 결국은 이 금액을 여기 인정 못 해줘요. 자, 땅값이라는 것은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꾸 이걸 요구를 하면은 억지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주민들 설득은 뭐라 하느냐. 안 되면 우리 지역주택조합을 건설해서 설립해서 여기에 우리 아파트 우리가 지으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을 선동합니다. 자, 결국은 자, 합의가 안 되니까 요 부분만 정비사업을 해요. 뒤에 그 빼쁩니다. 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것만 하면은 자,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에도 낡은 기반시설이 있죠.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정비사업에서 빠져버리니까 기반시설 정비가 된다 안 된다? 고스란히 국가 재정에서 다 부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 짓습니까? 안 지어요. 예. 그냥 방치시키 놨습니다. 그리고 갑은 찾아보면은 달라고 없죠. 예. 싹 빠진 통장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도 이 지역에 제가 여러 군데 아는데 그 중에 다 가보면 지금도 여기에는 아무도 안 삽니다. 빈집이 돼가 있고 썰렁화 돼가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갑 찾죠. 있습니까? 달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시에 이야기하면 시에서 뭐랍니까? 너가 하기 싫다 해서 아는 거 아니냐. 에? 그러니까 시에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무한정 방치됐고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딱 법으로 고정시켜 버렸죠. 정비구역이나 예정구역에서는 지역주택자 모집한다 못한다?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못을 박았어요. 이 법을 만들 때는 전국적으로 저런 것이 너무 심하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났을 때는 책임을 좀 져야 되죠. 저게 어떻게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하든지 그럴 책임이 없어 질 생각이 없으면 아예 나서지를 말든지. 예. 자, 결국은 저런 사람 하나 때문에 결국은 저 지역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손에 다 봐요. 자, 집값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떨어지죠.
낡은 단독주택이니까 그대로 방치해놔야 되지. 자기는 전세나 뭐로 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0년, 20년씩 방치시킵니다. 일부러 시에서 밉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은 고스란히 손을 담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여기 정비사업 한다 하면은 따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 이런 개인적인 선동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나중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네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나 물어봐야 돼요. 책임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나서고 안 그러면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말로 하면 안 되죠. 뭘 받아야 됩니까? 각서 받아야 돼요. 예. 각서 쓸 자신이 있거든 해라. 그러니까 제가 재개발이나 특히 재개발 지역에 많이 제가 봐왔지만 저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전부 다 고스란히 피해봅니다. 지금도 낡은 앞주택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아예 이제는 못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정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 규모 건설 비율이라 들어가 있죠. 그거는 새 책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왜냐? 시험에 법이 요즘한테 며칠 전에 바뀌었죠. 바뀔 때에도 같이 바뀌었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 및 시행 여부 결정 찾았습니까? 자, 봅시다. 자,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정비 계획 위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자, 다른 사업에서는 안전진단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만 정비 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실시해야 돼요. 왜? 자, 우리나라 재건축이 제일 먼저 됐을 때가 1965년경에 진 서울의 아파트예요. 이걸 1988년도 전후로 재건축하죠. 자, 왜냐? 올림픽이 되고 외국 손님도 오니까 재건축해야 되겠죠. 홍물소는 옛날 아파트 싹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 짓는단 말이에요. 예. 이때 진 당신 아파트는 가보면은, 자, 대지는 넓은데 세대수는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때 진 아파트들이 최고 큰 게 제가 15평 밖에, 대부분 11평에서 15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일부러 그때는 다 아파트 이렇게 조만하게 지었어요. 예. 자, 근데 얘는 15평인데 대지부는 몇 평이냐? 40평 이상이 돼. 아파트도 조만한데 지부는, 땅 지부는 굉장히 많아. 왜?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자, 재건축을 하니까, 자, 이게 아파트 많이 들어오죠. 개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재건축에 의한 개발이익은 주택 소유자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거기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단 말이에요. 재건축은 공공사업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다? 민간 사업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내 오래된 주택 헐어버리고 내가 새로 짓는 거예요. 거기 국가에서 관여할 만한 사업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자, 지금은 이제 뭐 초과이익 한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걷어가겠다. 예, 문제가 심각한 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인정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 50평짜리 그냥 주더라. 15평짜리 쪼매난 거 주니까 개발이익이 분배돼 버리죠. 그러니까 50평짜리 대형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니까 돈이 되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소위 말해서 재건축 남용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설만한 것도 다 뭐 하자? 재건축하자. 왜? 주민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이 돼요. 재건축은 국가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자기 집 헐고 새 집 있는데 굳이 국가가 그걸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이제 맞죠. 그래서 이 재건축 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뭐다?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를 해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하면 정비계획 입안 결정해 주겠죠. 정비계획 입안하면 이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한 번에 정비구역이 어떻습니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 아직 설만하다면 정비계획 입안 결정 안 하겠죠. 그러면 당분간 더 써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안전단은 어떻게 실시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권 실시가 있고 요청 실시가 있어요. 자, 직권 실시는 직권으로 실시하는 것은 여기에 입안권자들이 다 하는데 이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 한때입니다. 도래 한때에 입안권자 알아서 실시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를 했다는 것은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입안권자가 직권을 실시해보고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입안 결정해 주겠죠. 그리고 정비 지정받아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청 실시라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아서 요청하면은 실시해 줍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이 아파트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부실 시공이 됐어요. 자, 20년쯤 되니까 노후가 됐붙죠. 배관이나 여러 가지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30년 이상 지나야 수립 시기로 보는데 10년을 더 살아라 해야 됩니까?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아직 도래 전이니까 이런 필요가 있을 때 이 아파트의 토용 소유자 10분의 이상 동의받아 요청하면은 실시해 줍니다. 또 이럴 때 지은 지 한 3년밖에 안 되는 새 아파트요. 지진이 나쁘다. 그럼 다 갚으시죠. 자, 전에 우리 포항에 났던 지진 있죠. 그 정도 지진이면 아무리 새 아파트라도 재건축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제가 부산에서 수업하면서도 느낄 정도로 그럼 포항에서는 얼마나 심하게 흔들었겠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때 부산에서 수업을 했는데 수업하면서도 느껴요. 느끼고 저기 화분 있죠. 저기 자빠집니다. 예, 그만큼 심하게 흔들어 버렸어요. 그게 강도 한 7쯤 됐죠. 그거 다 근가입니다. 지금 포항에 근간 집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거 앞으로 27년 더 살아야 해야 됩니까? 재건축해야 됩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요청 실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안전단 실시 업무의 1번 정비 입안권자가 직접 실시라고 나가 있죠. 이게 직권 실시예요. 정비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다음 줄치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자, 줄쳐서요.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 밑에 씁니다. 30년 이상이 경과됐다는 뜻이죠. 자, 2번은 요청에 따른 실시예요.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안전단을 실시를 해야 되고,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줄칩니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단 실시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위에 직권 실시일 때는 입안권자 알아 부담합니다. 알겠습니까? 요청 실시는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 2, 3인데 1번에 보시면 정비계획을 위반을 제한한 자가 줄칩니다.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그게 줄치고. 자, 여기 질문 한번 보시고. 자, 이 부실시고는 20년이 돼서가 노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재건축하자 하려면은 정비계획 지정받아야 되죠.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이 돼야 되죠. 그 위반을 이때 제한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제한하기 전에 뜻이에요. 자,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경우, 자, 이럴 때 실시해주고. 2번에 줄칩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줄쳤습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 파악한 곳을 뭐라 부른다? 정비 예정구역이다 이 말이죠. 그 정비 예정구역이 아니랬죠. 기본계획으로 파악이 된 곳이다, 파악이 안 된 곳이다. 파악이 안 된 곳에서 갑자기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뜻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사업 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 줄칩니다. 10분의 이상 동의를 받아 안전단을 실시 요청하게 되면은 실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거기에 2조 3호 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2조 3호 남목이란 말 있죠? 옆에다 끌어다가 책을 쓸 때는 이래 서면 안 돼요. 자,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이 뜻이에요. 자, 내진 성능이라는 것은 지진에 견디는 성능이죠. 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에 지진이 났으면 많이 금이 갔겠죠. 자, 이럴 때, 자, 건축물 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해당 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줄칩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안단 실시를 요청하면은 실시해 준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안전단 대상 주택과 재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줄칩니다.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주택단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안전진단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뭐 각 동도 있을 거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죠. 다 안전단 하는데 다음의 건축물은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해라 이 뜻입니다. 1번에 자, 천재지변 등으로 줄칩니다. 주택이 붕괴되어 거기에 줄치고 신속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안전단 대상에서 제외해라. 왜? 주택이 붕괴가 됐죠. 무너져붙는데 무슨 안전단을 합니까? 2번에 줄칩니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사용금지가 필요할 정도는 곧 붕괴될 우리가 매우 높다는 뜻이죠. 이런 것은 안전단 하지 말아요. 눈으로 다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블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에 충족한 경우 줄칩니다. 잔여 건축물. 자, 우리 주택단지 내에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노블량 판정받으면 재건축을 하게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줄칩니다.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가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 자, 도로 같은 거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있는 건물들은 철거시켜야 되죠 무조건. 그건 안전단 할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이번에 시설물의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줄칩니다. 안전 등급이 D 또는 E 건축물. 안전 등급 벌써 D, E 받았죠.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3번에 안전단 구분은 5, 6을 달리 보시고 4번에 요청이야 안단 실시도 5, 6을 달리 해보세요. 자, 5번에 내려가서 안전단 실시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보시면은 1번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도, 주거 안정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며 안전진단이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박스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의 끝에 줄칩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2번의 끝에 국토안전관리원. 3번의 끝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 이 3가지 기관에게만 의뢰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안전진단 실시 보고서 제출 보시면은 안전진단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갈로 띄워놓으시고 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며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정비 입안권자,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제출해 줍니다. 자, 3번에 정비계획 수립,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줄칩니다.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결과도 보고 도시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6번에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자,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해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해서 정비 입안 결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정이 조금 미진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 관한 것인데 1번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거기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줍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이걸 보고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줄칩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의뢰 못하고 요청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죠. 요청에 동원하고. 자, 적정성 검토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지 줄칩니다.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결과 통보기간.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르는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그게 줄치고 60일 내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시도지사의 시행결정 취소 및 요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거기에 줄치고 위에다 씁니다. 그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말합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이 뜻이에요. 자,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동그라미.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다만 또 줄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직접 취소합니까? 요청합니까?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취소하죠. 그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7번에 안전진단 재실시는 버리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여기에 3번 정비구역에 관한 것이고, 이제 시행방법, 시행자로 갑니다. 시행방법, 시행자. 자, 책은 269쪽 보시고, 그래서 정비법까지는 이 책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비법 오늘 대충 끝날 거예요. 끝나면은 건축법부터는 세 교재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뭐 새롭게 개정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개정 사항을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세 교재 건축법부터는 세 교재로 해서 여러분이 개정 사항도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아마 책은 빨리 오면 목요일쯤 오든지 아마 금요일쯤에는 올 거예요, 책이.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책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고서로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물론 참고서로 써놔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책에 뭐 문제 풀다든지 앞으로 그 책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부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7, 8월 이후에 넘어가서는 자, 그 책은 항상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어느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는 부분이 있죠. 그 책을 다 참고하시면 돼요. 왜? 거기 다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그 책으로 공부를 한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90점 넘게 놓을 거예요. 그렇게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90점 받아 합격하나 60점 합격하나 받아 합격하나 합격증에 뭐 금태 둘러줍니까? 그 책을 가지고 90점을 받으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은 참고 쓰면서 이해를 하는데 쓰는 책으로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때는 7, 8월에 가면 60페이지로 정리를 해주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계속 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걸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300페이지짜리 책을 축소해 놓은 것이 뭐다? 60페이지. 네. 보면은 여기에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놨다? 축약을 해놨겠죠. 그래서 저 60페이지를 읽을 때 잘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좀 보충 교재로서는 이번 주에 오는 책을 참고서로 늘 활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7월달 되면은 막 무진장하게 읽습니다. 문제 하나 풀면은 자, 그 몇 페이지 패라 해가 계속 읽게 하죠. 예. 지겹도록 읽습니다. 지겹도록. 그런데 보통 중요 부분은 한 20번 이상 읽어요. 예, 시험 칠 때까지. 거기서 본인이 내가 20번 이상 읽을 때 본인이 한 서너 번만 딱 신경 쓰고 들어보면 되는데 20번을 내리 이상 읽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신경 써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다. 또 와야 되죠. 예. 예.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난주 7월 달부터 문제풀이 할 때 열심히 듣기만 해도 돼. 예.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문제 하나 풀고 자, 이게 왜 틀렸다 맞다 설명하고 대부분 다 넘어가죠. 예,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그 문제집을 보면서 그 요약서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수업 시간에 다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까지 한다? 복수까지 다 합니다. 다 어디에 지문 하나는 어디에 있다 다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법은 이제 갈수록 수업에 빠지면 엄청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정비사업 시행부터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